김종현의 스포츠. No problem. 화요일 저녁에는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죠. 정 PD와 김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메이저리그 경기 얘기할 날이 거의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이번 월드 시리즈를 보면은 홀수 시리즈인 1, 3, 5차전은 다저스가 가져가고 예. 짝수인 2차전, 4차전을 템파베이가 가져가고 해서 현재 3승 2패로 다저스가 이제 월드 시리즈 우승까지 1승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까지만 보면 김지한 기자의 예상이 맞아가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참 우주의 기운이 다저스에 불고 있다. 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도 이런 예측하는 거 잘 못 맞추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맞아가니까 저도 좀 신기했고요. 근데 일단 저랑 정현호 PD가 둘이 지금 맞힌 거는 네네. 그래도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그렇죠. 지금 5차전까지 해서 네. 3승 2패가 왔잖아요. 지금 어느 팀이 이제 4승 2패를 하느냐 그걸 갖고 저희 둘이 이제 좀 갈려섰는데 일단 저는 4승 2패는 못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네요. 네, 그렇게 지금 이제 예측이 좀 들어가는 것 같네요. 일단 컷쇼가 우리가 알던 그 가을 컷쇼 못하는 그 친구가 아니었어요. 네. 저는 근데 네. 사실 잘할 줄 알았어요. 컷쇼가.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 네네. 왜냐하면은 이 템파베이라는 팀이 컷쇼를 상대로 좀 상성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컷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좋은 제구력 그리고 이 종으로 떨어지는 커브 그다음에 우타자 몸쪽으로 던지는 이제 깊숙한 직구 이런 건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홈런을 못 치게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홈런 1변도에 타격을 하는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컷쇼를 상대로 홈런 뽑아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지금 현지에서는 이러다 저기 월드 시리즈 MVP를 컷쇼가 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7차전을 간다 저의 바람대로 그래서 7차전을 예. 간다면은 컷쇼가 마지막에 우승을 짓기 위해 나와서 등판을 해서 승리를 따내면 MVP의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과연 로버츠 감독이 컷쇼를 7차전 9회에 올릴까? 이거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로버츠 감독이 워낙 지금 또 뭐 이따가도 뭐 설명할 상황이 네. 있겠지만은 뭐 투수 교체 타이밍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그렇지만은 7차전을 간다고 하면은 뭐 양 팀 다 그때는 총력전을 펴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는 컷쇼가 그래도 중간에 좀 뭔가 그 결정적인 상황에서 좀 이렇게 긴 이닝을 소화하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 오지 않을까. 뭐 저는 조금 그렇게 좀 다르게 좀 예상을 해 봅니다. 근데 아무튼 컷쇼가 잘 활약을 할 줄 알았다면 왜 정현호 PD는 템파베이 레이스 우승을 이거 결과론적인 끼워 맞추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끼워 맞추기인데 제가 이제 그 템파베이 라인업을 딱 확인해 보는 순간 좀 경악했어요. 야 이렇게 타율이 안 좋을 줄은 몰랐거든요. 지금 월드 시리즈 들어와서 좀 소위 말해서 좀 사람답게 치는 그런 선수들이 보면은 예. 이 월드 시리즈 포함해서 토스트 시즌 통산 최다 홈런 기록을 이제 세운 아로자레나 10개를 쳤죠. 그리고 이제 월드 시리즈 들어와서 터지고 있는 키어마이어 이 둘을 빼고는 지금 타격을 제조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예. 너무 홈런에 의존한다고 해도 너무 낮은 타율이 지금 템파베이의 발목을 잡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다저스의 강타자는 죄다 좌타자거든요. 벨린저, 시거, 먼시, 피더슨. 그런데 템파베이에는 지금 좌완 불펜이 마땅한 선수가 없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좌타자들에게 중요한 고비 때마다 홈런이라든가 적시타를 허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4차전을 봤을 때 템파베이가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잖아요. 네. 다저스도 분명 허점이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이 다저스의 불펜진 이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현지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4차전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그 훌리오 우리아스 네. 5회를 그러니까 딱 이제 마치기 일부 직전에 로버츠 감독이 내렸단 말이에요. 네네. 예,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투수 교체 타이밍이 여러 가지로 맞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미국 현지 언론들도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고요. 네. 특히나 이 마지막에 이제 나왔던 켈리 젠슨이 결국은 이제 마지막을 이제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역전패를 허용하는데 또 비밀을 제공을 했었잖아요. 뭐 그전에도 그 월드 시리즈 재작년이었나요? 그때 이 류현진 선수 이제 다저스에 있었을 때 네네. 그때도 이 투수 교체 타이밍과 관련해서 이 로버츠 감독이 참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말들이 있었고 논란이 많았는데 네. 이번 이 4차전이 끝나고 나서도
일단 본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5차전에서는 조금 이제 다르게 운용을 하면서 일단은 그 컷쇼 이후에 그 이제 중간 개투진들이 무실점으로 막아냈죠. 네. 그래서 좀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남은 그 6차전, 뭐 7차전까지 만약에 가게 된다면 네. 그때의 이 로버츠 감독의 어떤 불펜 운영 그리고 불펜진은 거기에 부응하는 그런 활약을 모두 해낼 수 있을지 이게 다저스의 우승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5차전에 나 피드백을 받아서 불펜 운영을 좀 바꿨다고는 해도 어쨌든 선발 컷쇼 내릴 때 관중들 야유가 나왔다면서요? 어쨌든 에이스잖아요, 컷쇼가. 근데 굳이 투아웃까지 잘 잡았는데 후회도 아니고 6회 내려야 했나? 라고 이제 팬들이 불만을 많이 표출했죠. 네. 근데 결과가 저는 좋았으니까 괜찮다. 그렇죠. 네, 이런 생각하는데 결과론적으로. 그 전까지 로버츠 감독이 가을 야구는 항상 너무 오래 끌고 가다가 실점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빠른 타이밍 교체는 종전과는 좀 달라진 로버츠 감독의 용병수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마 앞으로는 팬들도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나저나 월드 시리즈에서 관중은 어느 정도 허용되고 있나요? 네, 지금 그 텍사스 쪽에서 지금 열리고 있죠. 네네. 텍사스주의 글로벌 라이프 필드에서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데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애초에 이 일정을 정하면서요. 11,500명까지만 네네. 이 최대 수용 인원을 못 박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그 수용 인원으로 이제 봤을 때는 28%만 이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빈자리가 지금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곳곳에 이 유명인 그런 사진 패널을 이게 관중석에 이제 배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 그랬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이 요즘 아주 핫하죠. 네. 이 방탄소년단의 얼굴이 제 1열에 등장을 해서 1열. 네, 1열에 또 등장을 해서 굉장히 좀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메이저리그 SNS에서 이렇게 소개를 한 게 환하게 빛나는 자리를 BTS가 차지했다. 다이너마이트 시트 이렇게 또 표현을 하면서 아주 또 그 굉장히 화제를 모았고요. 현재 그 또 특히나 흥미로운 게 다저스 팬들이 또 많이 그 현지에 갔다고 해요. 네. 텍사스에서 이 로스앤젤레스와 상당히 또 거리가 있는데 맞아요. 이 다저스의 오랜만에 어떤 우승을 보기 위해서 현재 이 먼 거리를 이동해서 굉장히 많은 또 이 다저스 팬들이 응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다저스가 한 발짝 더 가까운 상황에 있고요. 네. 최지만 선수는 계속 대타로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제 좌완인 유리아스라든가 컷쇼가 선발로 나오는 경기도 있었고 일단 최지만 하면 강점이 수비에 있는데 최지만의 장점을 내세울 만큼 다른 선수들이 공격에서 제 몫을 못 해주다 보니까 비교적 공격력이 좋은 선수들을 쓸 수밖에 없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컷쇼나 유리아스 나올 때는 브로스, 램프로, 디아즈 이런 다양한 우타 일루수들이 아직까지는 경기를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6차전에서 뭔가 여태까지 잘 못 나왔던 서름을 좀 날릴 수 있을까요? 네, 내일 그 다저스가 이제 선발 투수로 이 우한 토니 곤솔린을 네네. 지금 예고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른손 투수가 나오기 때문에 최지만 선수가 선발 등판할 그런 이제 선발로 나설 확률이 높고요. 네. 아무래도 템파베이가 현재 이제 6차전이 끝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지만 선수도 분명히 아마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요. 네. 충분히 최지만 선수도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그 전에 이제 못다 했던 그런 어떤 활약을 이번에는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템파베이의 최지만이 잘하고 경기는 다저스가 있는 그런 어떤 좀 예상을 해보고 싶네요. 네. 네. 그렇다면 템파베이 레이스 6차전 선발은 누군가요? 에이스인 블레이크 스넬입니다.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2018년도에 사이 영상을 탔고요. 올해도 준수한 활약을 했는데 2차전에서 선발 등판을 했었죠. 4.2이닝 동안 2실점으로 에이스 치고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만회를 했으면 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뭐 템파베이는 내일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뒤가 없으니까 전력을 다 총동원해서 나서겠죠. 그렇습니다. 7차전 선발을 제외하면 아마 뭐 모든 그 네. 투수들을 다 돌릴 확률이 높고요. 뭐 타자들도 당연히 마찬가지겠고 일단 뭐 내일 경기에서는 템파베이는 이제 말 그대로 총력전을 펼 거고 다저스도 어쨌든 그 앞전에 이거 챔피언십 시리즈를 또 이제 풀로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끝내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경기를 치르지 않을까 봅니다. 근데 여기서 NBA 얘기가 나오는데 네. NBA 정상에 오른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도 LA 다저스를 응원하고 나섰다. 이거 네. 너무 지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같은 LA에 있는 네. 소속팀이죠. 본인 SNS에 좋아 하나 남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식사를 끝내라.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 뭐 이런 의미인데 식사 얘기가 나온 김에
샌프란시스코 선수였더니 헌터 펜스가 예. 다저스의 패배 소식을 4차전에 패배 소식을 들었잖아.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식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한테 그 골든벨을 울렸다 그래요. 다 쏘는 겁니까? 자기의 라이벌 팀이 졌으니까. 그만큼 이제 그 지역 내에서 샌프란시스코랑 이 다저스와의 라이벌 관계도 굉장히 치열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내일 있을 6차전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 정 PD는 템파베이 레이스, 예, 예. 김지한 기자는 LA 다저스. 네. 아직도 변함 없으십니까? 그렇긴 한데 저는 좀 소심해졌습니다. 솔직하게 지금 뭐 벼랑 끝에 몰려 있으니까 템파베이로서는 어찌어찌 내일 이겨서 7차전을 가더라도 타선이 좀 더 홈런포를 터뜨리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팬으로서 제가 그리는 그림을 하나 네.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그 사실 5와 3분의 2이닝 던졌잖아요. 맞습니다. 그 커쇼가 앞전 등판에서 네. 저는 약간 그 로버츠 감독이 좀 큰 그림을 그리고 내리지 않았을까. 좀 일찍 내렸다 그래서. 사실 6회에도 공 2개 던졌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웃카운트 2개 잡고 그러고 이제 다음 투수로 넘겼는데 약간 커쇼가 6차전에도 그러니까 만약에 좀 이 조금 팽팽한 그런 승부가 펼쳐졌을 때 6차전에도 뭐 한 7, 8회 좀 나오고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이번 시리즈 월드 시리즈에서 가장 또 이 뜨거운 선수 중에 한 명이죠. 네. 이 켈리 젠슨이 아하. 마지막 또 한 이닝은 아주 멋있게 네, 마무리하는 그런 어떤 이 오.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런 그림을 너무 아름다운 시나리오인데. 네, 다저스 팬의 입장에서 네. 네, 그려봅니다. 네, 저는 이 예상 틀릴 것 같습니다. 자, 메이저리그 또 다른 이슈들이 있으면 소개 좀 더 해주시죠. 예, 메이저리그에서 388경기나 뛴 베테랑 투수인 타자와가 일본 선수인 타자와가 일본 프로야구로 이제 컴백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런 NPB 팀들도 지명을 안 했어요. 이만큼 커리어가 좋은 선수인데 왜 그랬을까 해서 메이저리그를 이제 NPB를 거치지 않고 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안갚음을 하는 게 아니냐. 현지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렇게 되면은 이 타자와 같은 경우는 이제 잠정적으로 은퇴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좀 위태로운 네. 상황에 놓이게 됐더라고요. 자, 은퇴하니까 우리나라 김태균 선수도 그렇고 이동국 선수도 은퇴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 메이저리그도 이런 소식들 곧 들려오겠죠? 예, 이미 뭐 고든, 헌터 펜스 이런 선수들이 은퇴 선언을 했고 이제 그 일본 선수들이 이와쿠마라든가 후지카와 이런 선수들도 은퇴 선언을 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우리나라랑 그 국제 대회에서 많이 붙었던 선수들인데 그렇죠. 보면서 좀 시원섭섭하기도 한 그런 복잡미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선수들의 은퇴 소식을 비롯해서 스포츠 팬들이 주목하는 화제의 뉴스들 좀 더 짚어볼 예정인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와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녁 김종현의 스포츠 오늘 저녁 김종현의 스포츠 김종현의 스포츠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는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 진짜 대스타들의 은퇴 소식이 이어졌어요. 네, 유독 지난 한 주 사이에 예. 이 프로야구 또 프로축구 K리그를 대표하는 이 두 스타가 은퇴를 선언을 했었죠. 한화 이글스의 김태균 선수가 은퇴 또 기자회견까지 했었고요. 네. 또 전북현대의 이동국 선수가 어제 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은퇴를 발표를 해서 이번 주말에 또 이 마지막 경기를 치를 예정인데요. 앞서서 또 LG 트윈스의 박용택 선수가 은퇴를 이미 그 선언을 한 상황에서 맞습니다. 지금 또 가을 야구를 앞두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프로 스포츠에서 가장 아주 그 뜨거웠던 네네. 이 선수들의 은퇴 소식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네. 이 은퇴하는 사실은 정말 안타깝지만 그래도 요새는 TV 같은 데서 또 은퇴하고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렇죠. 좀 덜 한 것 같아요. 평소에 그 보지 못했던 입담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선수는 역시 경기장에서 플레이를 할 때 제일 멋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기억에 남는 게 자기 은퇴 경기에서 연타석 홈런을 쳤던 이승엽 선수가 아하. 역시 제일 좀 기억에 나고 김태균 선수 이번에 후배들의 자리를 뺏고 싶지 않아서 바로 은퇴를 하는 그러니까 은퇴 경기도 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타석에서 김태균 선수가 딱 들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싶은 팬들의 마음도 있을 텐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팬이라면은 한 번 정도 내년 시범 경기라든가 이럴 때 좀 김태균 선수의 모습 한 번 정도는 보고 싶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승부의 세계를 워낙 또 오랫동안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해왔었잖아요. 네네. 또 그런 어떤 짐을 벗는 그런 부분에서는 선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또 홀가분한 그런 어떤 마음이겠지만요. 뭐 최근에 뭐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뭐 잠깐 뭐 다른 일을 하는 경우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래도
선수는 아까 정현호 PD가 얘기한 대로 그 자리 그러니까 그 그라운드에 있는 모습이 참 멋있었거든요. 네. 뭐 좀 계기가 된다면 뭐 이동국 선수도 그렇고 네네. 김태균 선수도 그렇고 나중에는 뭐 감독, 코치 이런 모습으로 좀 지도자로서 이 그라운드에서 다시 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사실 참 수많은 선수들이 매해 은퇴를 하곤 하지만 네. 뭐 지도자 자리라든지 방송에서 모습을 본다든지 이런 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일부 선수들이잖아요. 예전에 그 손시현 선수가 은퇴를 고민하고 있을 때 친구였던 권호준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나 나나 은퇴가 아니라 방출이야. 양준혁, 박찬호 이런 선배들이나 은퇴가 가능하지 우리는 그냥 잘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은퇴 뭐 선수들 박용택이나 김태균 이런 선수들이 은퇴를 선언하고 있지만 이 순간에도 하나랑 롯데 등의 팀에서는 또 방출 명단이 발표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걸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스타가 아닌 선수들이 제2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스포츠 말고도 사실 여러 스포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서 주목받는 그런 스타들도 있는데 네. 최근에도 이런 은퇴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국회 국정감사에서 좀 이슈가 됐었더라고요. 네. 그 작년에 그 은퇴한 선수 8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은퇴한 뒤에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현재 41.9%가 무직 상태라고 하고요. 또 특히나 이 무엇보다가 은퇴 연령이 23살이라는 게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23살 이요? 충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고 뭐 프로라든가 아니면 뭐 실업팀이겠죠. 그렇게 좀 진로를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너무 이른 시기에 그렇게 은퇴를 한다는 그 사실이 저는 조금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또 월 수입도 200만 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46.8%라고 하니까 참 이 은퇴 선수 관련한 문제는 어제 오는 일이 아니지만은 뭐 프로스포츠뿐만 아니라 여러 스포츠에서도 참 계속해서 불거진 그런 문제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 스포츠에서도 좀 스포츠 선수들의 은퇴 후 생활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나는 국가대표였다. 였다. 예, 네. 과거형이죠. 그런 제목으로 초대석을 종종 가지려고 합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에 그 첫 주인공 만나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예능에서도 많이 뵀던 분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쌍둥이 동생도 같은 종목을 하고 있고 너무 큰 힌트 아닙니까? 이건 좀 크지. 네. 그 외모를 보면 또 그 만화가인 이말년 씨랑 좀 닮은 얼굴이기도 하고. 너무 큰 힌트를 누군지 궁금하실 텐데요. 네네. 금요일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비밀로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프로배구 V리그 개막한 지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시즌 초반 판도 어떤가요? 네, 지금 남녀부 팀당 두세 경기씩 지금 치르는 상황인데요. 여자부는 예상했던 대로 이 흥국생명이 2연승을 달리면서 아주 또 순항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 남자부는 조금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 우승 후보로 원래 저희가 또 예측하기도 했었죠. 네. 이 우리카드가 현재 개막 3연패 늪에 빠져 있고요. 반대로 OK금융그룹 그리고 KB손해보험이 또 오늘 또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을 지금 거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 남자부 다크호스로 현재 등장을 한 네.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일단 여자부부터 짚어보면 네. 흥국생명은 진짜 뭐 구멍이 없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유일하게 좀 걱정됐던 건 이제 외국인 선수 루시아가 과연 컨디션이 어떨까 했는데 역시나 좋아 보였거든요. 이제 장기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쌍포인 이재영과 김연경의 체력 관리가 좀 중요한데 새로 영입한 이 이다영 세터가 두 선수의 공격 분배만 좀 잘해준다면은 장기전에서도 전략을 좀 잘 짜서 순항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약점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네. 이런 와중에 이재영 선수는 역대 최소 경기 3,000득점 기록을 세웠네요. 네, 흥국생명의 두 번째 경기였죠. 네. 이 KGC 인삼공사의 경기에서 이재영 선수가 역대 8번째, 특히나 역대 최연소 만 24살 1개월에 또 최단 경기 164경기 만에 3,000득점을 달성을 했습니다. 앞서서 뭐 양효진, 이 황현주 선수가 이 관련 기록을 갖고 있었는데 뭐 이재영 선수 하면은 지금 한국 여자 배구를 이제 대표하는 간판 선수가 사실 다 됐죠. 네. 뭐 김연경 선수도 물론 같이 활약을 하고 있지만 또 이런 기록을 계속해서 또 쌓아간다면은 여자 배구의 또 다른 전설이 또 이렇게 계속 커리어를 쌓고 있다. 뭐 이렇게 좀 한마디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생명의 좋은 얘기였습니다. 네. 근데 개막전에는 사실 이거 무실 세트 우승 전망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 정도까지 압도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두 경기 모두 세트를 좀 내줬죠.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오히려 흥국생명이 좀 이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코보컵 때 무실 세트로 결승 올라가서 셧아웃을 당했다고 그렇죠. 생각하면은 리그 안에서 조금씩 이 단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남자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KB손해보험이 1위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전력과 경기를 치러가지고요. KB손해보험이 3대1로 네.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개막 2연승을 달렸습니다. 현재 이 개막 2연승을 달린 팀이 앞서서 현대캐피탈이 또 네. 2승을 거뒀고요. 그리고 KB손해보험 그리고 OK금융그룹도 지금 현재 굉장히 약진한 그런 어떤 분위기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KB손해보험의 이 케이타 선수가 네네. 이 32득점으로 아주 또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이번 시즌에 아주 또 이 KB손해보험의 큰 이 주축 역할을 이제 해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한 그런 활약을 펼쳐 보였습니다. 반면에 지난 시즌에 정규리그 1위였던 우리카드 3연패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역시 외국인인 알렉스 선수가 시즌 초반에 부상을 당하고 회복이 좀 더디고요. 이 알렉스가 레프트로 오면서 아포지수로 이동한 나경복 선수가 비교적 이제 지난 시즌보다 공격력이 좀 더뎌진 부분이 쉽게 말하면 쌍포를 잃은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우리카드가 공격력에서 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그런 주포에도 굉장히 좀 무기력한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요. 네. 현대캐피탈전 같은 경우에는 상대 그 외국인 공격수죠. 다우디한테 30점을 내줬고요. 아하. 그리고 이 KB손해보험과의 경기에서 케이타한테 40점을 내줬어요. 40점. 예, 그러니까는 이런 주포에 조금 무기력한 또 특히나 이제 팀 블로킹이 좀 많이 좀 적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카드의 발목을 연이어 잡은 그런 요소들이었습니다. 자, 팀은 그렇고 가장 눈에 띄었던 선수를 꼽으라면 어떤 선수들 지목하시겠어요? 저는 케이타 역시 이 KB손해보험의 연승을 이끌고 있는데 19살입니다. 만으로. 예. 그리고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장신에서 나온 타점이 좋은데 거기다가 득점을 할 때마다 스탠스를 추면서 또 팀의 분위기까지 이끌고 있는데 역시 우리나라 배구에서는 외국인 선수들이 타점이 높아야 키가 커야 좀 분위기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옛날에 뭐 가빈이라든가 안젤코 이런 선수들 보면서 이번에 케이타도 그 외국인 성공 사례를 이을 것 같다는 기대가 좀 되더라고요. 네, 나이도 키도 부럽네요. 그렇죠. 저는 뭐 역시나 김연경 선수 네, 지금 두 경기만 하긴 했지만 역시나 뭐 김연경은 김연경이다. 네네네. 뭐 기록적으로도 공격 성공률 현재 46.99% 현재 1위에 올라 있고요. 네. 뭐 특히나 지금 팀 동료들 사이에서 굉장히 또 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네. 또 이 루시아 같은 경우에는 김연경과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뭐 이런 또 이야기를 하기도 성공한 했는데, 덕분에요. 예, 뭐 성덕이라고 할지는 네.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연경 선수가 시즌 초반에 또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를 좌우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톡톡히 해냈죠. 자, 오늘부터 시작된 이번 주 일정 주요 매치업들 짚으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남자부에서는 역시 KB손해보험 2연승하고 있는데 강적을 만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대한항공을 만나거든요. 네. 대한항공까지 꺾는다면 진짜로 이거는 돌풍이 아니라 광풍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사실 또 주말에 열릴 이 여자부 경기 조금 주목할 경기가 있는데요. 네. 이 흥국생명과 도로공사가 인천에서 이제 경기를 치르거든요. 네. 이날부터 이 관중 입장이 허용이 아하.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에 지금 500명 입장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 티켓 예매 개시하고 5분 만에 매진이 됐다고 해요. 거의 콘서트 티켓팅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관중 앞에서 첫 선을 보일 또 김연경 선수의 파워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경기라는 면에서 좀 꼽을 만한 이 매치업입니다. 네, 정 PD와 김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별일 없으면 다시 좀 들어주세요. 김종현의 스포츠.